국민 라디오 네, 오늘 아름다운 초대석에는 아주 귀한 물건을 지니시고 출연하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기타리스트 서정실 씨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제 초대석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는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초대하게 된 경위를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페북에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와 고백이지만 저는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네?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터프하게 생긴 여자분이로구나. 사진을 보시고도 네, 정말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으로 기타를 하시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가끔 보니까 아니시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에 한번 나와주시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페북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보내주신 그 경력을 보고 굉장히 저도 또 놀랐습니다. 우리가 왜 전문 연주자 하면은 왜 악기 시작을 왜 대여섯 살부터 그렇죠. 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 전문으로 가르치는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때쯤이면은 외국 유학을 가서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와서 뭐 어느 활동을 이게 왜 거의 정석처럼 돼 있잖아요. 이력서 좋네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네네. 그게 좋지 않은. 그 연세대 화공학과 학생으로 재학 중에 도미하셨다는 것에 제가 조금 꽂혔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그러게요. 남의 얘기입니다. 네, 남이 그랬으면 제가 말렸을 일인데. 글쎄 말이죠. 네. 그때 가서 남들은 벌써 대여섯 살에 시작한 거를 따라잡는다는 말을 해도 되나?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따라잡는다는 말이 옳고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당시로서는 어리기도 했고 네. 막 20살 막 넘어서 생각에 다른 거보다 이제 좋아하는 걸 하겠다는 마음이 앞섰고 네. 따라잡는다는 생각보단 그냥 제가 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냥 남들이 어떻게 가든 간에 또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있을 자리가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러면은 기타는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중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클래식 기타는 아니고. 네네. 예, 중학교 때 이제 캠프를 하나 갔는데. 네. 캠프 마지막 날에 순서가 이제 학부모님들 다 오신 데서 이제 장기 자랑을 하는 순서였어요. 네. 이제 우리 조가, 여학생이 이제 몇 명이 있고 저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짜리 형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네. 이제 통기타 치면서 같이 네. 합창을 하자라고 네.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 형도 그렇고 기타를 다 칠 줄 모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누나 중에 하나가 네. 야, 너는 남자애들이 기타도 안 배우고 뭐 했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어린 마음에 네. 남자는 기타를 쳐야 되나 보다. 남자는 기타. 이게 갑자기 마음에 네. 남자는 네. 기타에게 가슴을 묻이 남자는 박혀서. 기타. 예. 사실 이제 당시에 제 장래희망은 천문학자가 되려고. 네. 예, 그때 또 트렌드 하나가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네. 막 이제 TV에서 방영이 네. 돼가지고 네. 많은 네. 학생들이 네. 천문학자, 과학자 되겠다고 할 텐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천문학자 되겠다고 망원경 사려고 네. 모으던 돈을 네. 깨서 낙원상가에 가서 기타를 산 네. 케이스입니다. 기타를 시작한 게. 근데 그 전에는 다른 악기도 안 하셨어요? 피아노를 쳤었는데요. 네. 피아노는 진짜 제가 음악의 소질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도가 네. 느렸어요. 글쎄,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정경화 씨도 피아노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바이올린을 바꿔주니까 그때부터 아주 너무너무 좋고 재밌었다. 근데 악기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 적성에 맞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예, 확실히 적성에 맞는 악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시작하셨어요. 네. 그야말로 미치게 치셨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통기타 네. 혼자서 이제 노래 반주하는 거 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또 친구가 드럼을 사서 일렉트릭 기타를 네. 밴드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는 정말 이렇게 기타를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메고 뭘 네. 해도 그냥 기타가 이렇게 가슴에 매달려 있고 항상 치고 뭐 오른손이 글씨 쓰고 있으면 왼손 연습하고 있고 막 책장 왼쪽으로 넘기고 그렇게 있으면 오른손으로 좋으셨어요? 연습하고 근데 그냥 뭐 너무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게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이 이제 클래식 기타 동호회에 들어가서 배운대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왼손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아유 이거를 왜 하나 하고 그만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자신에게 기타가 운명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런 순간은 네.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기타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막 네. 이렇게 번쩍이는 순간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이런 인터뷰할 때도 얘기하기 얼마나 굉장히 말하기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각자를 하거나 만들어 놓을까 그런 순간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제 음악을 나중에 이제 전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음악을 참 하고 싶은데 음악을 하려니 그동안 해온 악기라고는 그나마 기타가 제일 열심히 했던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기타와의 운명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기타 덕분에 음악을 하게 됐다고나 할까? 이제 뭐 그런. 기타 덕분에 음악을 그것도 어떤 모양의 그 헌사인데요, 뭐. 그렇죠. 굳이 순간이 있다면은 아까 그 누나가 말한 남자가 기타도 안 배우고 뭐 했냐라는 순간이 아마 운명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냥 저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만 생각했는데. 남자는 남자는 기타. 기타. 근데 그 대학 진학할 때는 대충 그 왜 남이 가는 길로 가보겠다. 그냥 가면서 인생을 살겠다. 네. 이러셨을 것 같은데 어느 시기에 그야말로 하던 거 다 때려치고 내가 일로 갔지. 예, 사실은 이미 화공과 갈 때는 그냥 네. 저는 이제 과학자나 내지는 뭐 엔지니어 이런 거 되는 네. 줄 알고 갔는데요. 네. 이제 뭐 창피한 얘기지만은 1, 2학년 때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어요. 네. 학점도 제법 나오고 그랬는데 네. 3학년 되면 이제 공대생들이 전공이 다 확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네. 갑자기 시험 점수가 너무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자기의 네. 막 시험 점수를 받다 보니까는 군대를 가야 되겠다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가서. 근데 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또 제가 면제를 받았네요. 시간이 갑자기 손에 막 생겨버린 거예요. 군대를 안 가게 돼가지고. 아, 네네. 예. 그래서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서 복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네. 기타 치고 그다음에 그 기타 동아리 활동 연대 들어가서 네. 클래식 기타 동아리 네. 오르페우스를 들어갔었는데 네. 그래서 계속 그 활동에만 신경을 쓴 거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래도 아무리 전공 공부가 어려워져도 잘하는 학생들은 잘 하는데 네네, 90점, 그쵸. 100점 맞을 학생들은 그쵸. 시험 점수를 맞고 그래서 차이가 뭔가 그랬더니 네. 저도 공부는 재미있었는데 네. 그냥 재미있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었고 저는 잘하는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뭔가 더 알려고 하고 항상 그쵸. 제가 더 찾아보고 네.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나는 이거 참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학생들하고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음악 네. 들으면서 또 네. 음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그 화공과에서 잘하던 학생들이 화공과 공부를 네. 하는 것처럼 제가 했더라고요. 스스로 관찰을 해본 결과. 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평생 해야 될 길은 음악이 더 가까운 게 아닌가 화학공학보다는. 그게 몇 학년? 그게 이제 대학교 3학년 중간쯤이죠. 그래요. 근데 참 저희 이 시간 청취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물잡이님이 쓰신 글인데 너무 순간적으로 보면서 아름다웠어요.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음의 경계를 희롱하는 현악기는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줄을 팽팽히 당긴 후 튕기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동물의 억센 힘줄을 부드러운 실로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의 옷을 만들던 먼 옛날의 어머니들이 아니었을지요. 와. 진짜 참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네. 근데 오늘 또 서정실 씨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악기 가지고 오시는 거 참으로 염려하셨을 텐데 오늘 악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좀 참 속된 호기심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타, 연주자들의 기타는 비싸요?
보통 생각하시는 기타보다는 비싼데요. 네. 예, 뭐 그래도 연주자들이 쓰는 예를 들어 바이올린의 활값보다 좀 쌉니다. 그러면 제가 800만 원까지 들어봤거든요. 활을. 네. 그럼 네. 거기에 비추면 한 그거보다 뭐 500만? 비싼 활들은 몇 천만 네, 원도 네, 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그 뭐 말씀하신 그 가격 정도가 이제 대충 연주용 클래식 기타 연주자들이 쓰는 정도의 이제 시작 네.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가죠. 요거는요. 얘는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하지만은, 아니, 얘가 가격이 좀 복잡해서요. 어떤 것보다도. 근데 뭐 대충 네. 지금 이 기타를 그렇게 네.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이 기타를 이 네. 제작자에게 지금 주문을 네. 해서 사시려면은 네. 하나로 1,000만 원 좀 더 주셔야 네.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가 만든 무슨 악기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연주를 첫 곡을 뭐 해주시겠어요? 네, 짧은 클래식 기타 곡인데요. 네. 소리가 아름다운 곡이라서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눈물, 라그리마. 네, 이제 듣겠습니다. 라그리마. 네. 날씨가 습해서 조율이 계속 눈물입니다. 네, 박수는 안 치겠습니다. 연주의 마지막 소리가 여운을 남기고 사라질 때까지 정말 기다려주고 싶은 그런 연주셨어요. 기타 소리야말로 정말 눈물방울이 떨렁떨렁 떨어지는 것을 소리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미국에 이제 맨하튼 음대 나오신 걸로 네네. 지금 돼 있는데 미국의 그 입학 그 어플리케이션을 내실 때 네. 사실은 그 무슨 전문 정말 화공학 공부하다가 네. 나는 이제 여기 와서 기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할 때 그쪽에서 선선하게 받아줬나요? 일단은 저도 참 이게 모르니까 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오디션 곡으로 고른 곡들도 조금,
뭐랄까 좀 부족한 곡들이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찔한 순간이긴 한데요. 무언가 잘 보였으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더 선생님들의 구미를 당기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얘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 말았대는데 네네. 기타를 그래도 이만큼은 하는데 가르쳐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네, 호기심 네.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생각이 여유 있는 있어요. 사고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학교를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1학년 때는 별별 학생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저를 비롯하여 학교는 참 용케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또 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서 계속 네. 함께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네. 또 그냥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소리 없이 다음 네. 학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네. 근데 저기 버릇없는 조금 무례한 질문일지 모르는데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왜 흔히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현악기를 연주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힘들다. 너무나 경쟁자가 많아서 네네. 오히려 희귀한 악기를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기타는 어땠어요? 일단은 그냥 말씀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희귀한 데는 희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희귀한 만큼, 그러니까는 네. 수요는 흔한 악기만큼 많으면서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 희귀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죠. 예. 완벽한 희귀하다는 조건이죠. 것은 이제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네, 그만큼 이제 맞습니다. 또 수요가 적으니까 또 희귀한 것도 있고요. 오케스트라의 기타는 없잖아요. 일단 그게 제일 네. 치명적이라고 할 수 치명적이죠. 있죠. 현악기 네, 중에서는 예. 거기 일자리가 몇 개인데.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저희는 이제 거기가 없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혼자 연주하는 악기인데 또 그 피아노 같은 경우는 클래식 레퍼토리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네. 뭐 다른 악기랑 연주하거나 아니면 네. 반주를 하게 되더라도 거의 피아노는 반주라기보다 거의 항상 파트너로 같이 하게 되니까 네. 굉장히 수요가 많은 악기인 거에 반해서 네, 기타는 그리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 희귀해서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희귀해서 이득인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대신에 그 희귀한 거를 네. 희귀한 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냥 좀 흔한 악기 많이 흔하다니까 좀 싸 보이지만은 많이 쓰이는 악기 피아노 같은 그런 악기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 줄 수 있으면은 네. 그만큼 더 이제 그 활로가 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덕을 오히려 희귀해서 덕을 봤다기보다는 네. 예. 그래서 뭐 말씀을 길게 드리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동아리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거의 한국에서 레슨을 따로 받은 적 없이 바로 유학을 갔거든요. 따로 받지 않으셨어요? 예, 당시에 동아리에서 배운 걸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모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안 쓰셨네요. 그 말씀도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많이 들으신 대사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갔으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한국에 클래식 기타 전공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있긴 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간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기타 쪽으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처음에는 이제 활동을 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 지금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페스티벌 앙상블 그 박은희 음악 감독님이 네. 저희 학교 맨하탄인데 선배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네, 연주를 같이 네. 시작하게 됐는데 네. 거기는 이제 기타는 저 혼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주를 하게 되면은 네. 피아노가 하는 역할을 피아노가 곤란할 때, 뭐 예를 들어 찾아가는 연주역에 가야 네, 된다든가, 네, 네, 네. 뭐 피아노가 없는 곳 이런 그렇죠. 연주를 해야 되는 섬에 상황. 있는 학교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네. 상황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생긴데 뭐 그럴 때 네, 이제 네, 기타로 그러면은 이 곡이 네, 있는데 원래 피아노 악보가 있는데요. 네, 네. 선생님 혹시 기타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일단 무조건 된다고 해놓고 악보를 받아서 낑낑대면서 다시 기타 악보로 피아노 악보를 바꿔서 네, 네.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고 네. 초기에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네. 자꾸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활로가 다른 악기랑 함께 연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소문이 나는 네. 그렇게 되어서 연주가 좀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네. 그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어떤 어려운 점이나 재미난 점 없으셨어요?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는 덜 어려웠던 게, 자꾸 자랑 같아서 민망한데. 네. 자랑하세요. 영어를 제가
좀 괜찮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되면 제일 고생을 네.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네. 언어, 왜 항상 외국 유학 가면 어느 나라를 가도 언어가 제일 네.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 면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음악은 전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뭐 다른 학생들은 이제 유학 온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예술 공부, 음악 공부하는 학교에서 네.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 이론 네. 공부 내지는 시창 청음이라고 네. 이제 악보 네. 보고 바로 부르고 또 듣고 네. 바로 받아 적고 이런 거 네. 훈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저는 이제 전혀 백지에서 갔으니까 처음에 이제 가서 시험을 보고서는 반을 배치를 해주는데 제가 네. 요행이 거기서 시험을 좀 잘 봤나 봐요. 무슨 시험을? 그 청음 시창 청음을 아.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첫 번째 이건 정말 클래스를 자랑이시다. 제가 잘 안 하는데요. 아니, 얘기하다 괜찮아요. 보니까 자랑할수록 좋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첫 클래스를 패스를 했는데 네. 처음에 딱 이제 그리고 가서 수업을 들었죠. 수업을 네. 듣는데 진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첫 수업을 한 2번 수업을 네. 아무 말도 못하고 낑겨서 가만히 있었더니 선생님이 이제 조용히 끝나고 불러가지고서는 네. 너 어려우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네. 밑에 클래스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괜히 이렇게 묘한 오기가 그래도 공부를 하면 좀 하던 학생인데 아무리 시청 처음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괜찮다고 짧은 영어로 괜찮다고 그냥 할 수 있다고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진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교과서를 놓고서는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네. 따라잡느라고 애를 썼죠. 또 그 선생님이 또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좀 이렇게 악으로 그 과목을 또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을님께서 제대로 감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들으니 더 아름답습니다. 몇 년 동안 치다 말다 바이엘을 못 끝내는 아들에게 기타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물잡이님이라는 분도 가능성을 보고 뽑는 학교가 있고 완성도를 보고 뽑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쪽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 뉴잉님께서는 퇴근하면서 들리는 선율에 차를 세우고 빠져들었습니다. 네. 바라기님은 타레가의 눈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실황 연주를 듣게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야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애잔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하셨어요. 문광님은 목소리 좋은 분 누이신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J킴님께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들려서 좋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기타 연주를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한 곡 더 연주를 들을까요? 아니면은 요번에는 저 음반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집 1집인데요. 주제와 변주라는 이제 클래식 음악 곡집입니다. 거기서 실비우스 레오폴드 바이스라는 이제 바로크 시대 류트 작곡가의 곡인 파사칼리아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스의 파사칼리아를 음반으로 들었는데요. 맹철호님께서 지금 왜 우리가 절 입구 들어가면 그 지국천왕, 광목천왕, 중장천왕, 다문천왕의 상을 볼 수 있는데 벌써 비파를 들고 있는 그 상이 지국천왕의 상인데 감정 지배는 기쁨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으네요. 좋네요. 네, 네. 노년동 신사님께서 화성학 대입법을 갑자기 공부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참 긍정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 클래식 기타 배우고 싶은데 손톱을 항상 길러야 되나요? 일단 연주를 나 앞에서 많이 하시면 기르는 게 필수고요. 사실은 네. 이제 손톱이 있는 편이 좋은 소리가 나긴 하는데 네, 생활에 지장이 있으시고 그러면 없이도 많이들 하십니다. 네. 공부 몇 년에 정리하고 오셨어요? 학사 4년, 석사 2년, 해서 6년. 6년이요. 자,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아주 감상에 젖어 있는 고양이 사진 올려. 제가 다 편안해지네요. 이바님, 기타가 조분조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음악 들으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돌아오실 때 내가 연주자로서 전문 연주자라는 것은 연주로서 생계를 해야 되는 것을 전문 연주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론상은 네.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돌아오실 때는 뭔가 연주할 위치가 확보돼 있어서 오시게 됐나요? 그 시기가? 근데 제가 참 무모한 것 같은 게요. 사실은 네. 그때도 별로 그렇지를 않았어요. 공부하러 갈 때도 좀 이렇게 네. 무작정이었고, 네. 예. 올 때도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해놨으니까 이제 네. 제가 어느 정도 제품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저 스스로를 네, 이제 네. 시장에 내놓는 네, 거니까 네, 연주 시장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 내다 팔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긴 왔는데 네, 처음엔 네.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아는 네.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조용한 시절을 네. 꽤 한 1년간 상당히 조용히 보냈죠. 지금 활동하고 계신 데가 희망의 소리, 또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시고, 뷰티풀 마인드 체리티라는 그 단체에서도 네. 계신데, 우리 시간이 왜 이렇게 오늘 짧은 것 같죠? 하시는 일을 다 뭉뚱그려서, 네. 어떤 일, 네.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이제 희망의 소리라는 단체가 네.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 제가 이제 고양시 살거든요. 네. 고양시에 있는 사단법인인데 그 학생들이 요즘 사실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 음악을 이리저리 많이 듣는데 사실 요즘 음식이 많은 것처럼 먹을 게 많지만 몸에 좋은 거 찾아 먹기 힘든 것처럼 네. 음악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우리의 정서에 얼마나 좋은 음악이 많은가. 네. 그리고 또 얼마나 그런 음악들이 아이들의 네. 우리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귀에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음악이 많은 만큼 좋은 음악을 듣기는 더 힘들어지는 그만큼 좋은 음악이 희석이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음악회장을 많이 와주면 좋겠는데 네.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 또 아이들이 제일 바쁘잖아요. 요즘 네.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 시간을 마련을 해서 이제 찾아가서 네. 음악 시간이기도 하고 아니면 네. 수업 시간 이제 따로 할애를 받아서 아이들을 이제 네. 모아놓고 네. 음악회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지라고 기억되는 데는 어디였어요? 제일 저희가 멀리 가도 저희 이제 고양시 기반이니까 주로 고양시를 가는데요. 제일 멀리 갔던 게 이제 문경에 갔었습니다. 네. 문경에서 특별히 요청을 받아서 문경에 이제 가은 초등학교에 갔었는데 이제 저희가 가기는 제일 멀리 갔던 것 그럼 같고요. 무슨 악기들이 가요? 이제 일단 제가 가고요. 제가 이제 기타 가고,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바이올린, 플룻,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가 가기도 하고,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이런 악기 가고, 또 이제 성악가 선생님 가시고, 어떨 때 이제 학교에 요청이 있으면 또 이제 국악기랑 같이 갈 때도 네. 있고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가서 느껴지는, 우리가 보통 또 두렵게 생각하는 게, 청중이 클래식을 싫어하면 어떡하나, 부담스러워하면 어떠나. 일단은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게 된 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한 가지는
누구나 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트로트를 좋아할 수 없듯이 네네. 누구나 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평하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 들으면은 그 중에서 얼마나 진짜로 좋아할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좋아하든 안 하든 일단은 말하자면 맛이 없다고 그래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려는 엄마의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예, 그렇죠. 맛을 어떻게든 이제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 또 그걸 이제 계속 먹고 네. 지속적으로 식습관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네. 희망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소리를 내고 막 밑에서 얘기를 하면은 네. 연주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얘네들이 안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네. 깨닫게 된 게 얘네들이 말을 하고 수근수근 대고 있는 게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지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봐. 와, 저거, 와, 처음 봐나 저런 거 막. 야, 넌 저런 거 처음 보냐? 난 전에 어디서 봤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막 떠오르는 생각을 아이들은 참지를 못하니까 바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뭐 딴소리를 하는지 어떻는지 구분이 안 가지만은 뭐 실제로 딴소리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전혀 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당장 연주되고 있는 음악과 악기에 관심을 보이는 게 네. 그런 이제 조용히 듣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어떤 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겐 방해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더 마음이 편해지면서 아이들에게 좀 연주를 하는데 더 네.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문경 가신 얘기를 또 들었고요. 네. 또 국제 무대 연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예. 연주회. 아, 그거 이제 뷰티풀 마인드 체리티라고 또 네. 이제 장애인 연주자들하고 같이 하고 네. 이제 해외에 가서도 봉사 연주를 하고 그런 단체인데요. 처음 갔던 데가 방글라데시랑 네팔을 갔었어요. 네. 네팔을 갔었을 때인데 거기 이제 한국 선교사 분이 하시는 이제 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은 다 현지 학생들인데 네. 한 400명쯤 되는 학생이 있는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인데 거기가 그나마 강당이라고 있는 게 약간 이렇게 외양간을 개조해 놓은 것 같은 강당인데 한 번에 200명밖에 안 들어가서 네. 제가 두 번에 나눠서 같은 연주를 두 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뭐 지금까지도 거의 그런데 들어본 연주 중에서 청중들이 제일 열심히 듣는 그래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제 연주를 한 건데 일단 클래식 연주회 같은 게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다가 학생들이 그걸 가서 보기는 그 학생들이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아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서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혀 처음 음악을 들어보니까 그런 라이브로 네. 악기가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처음 본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악을 참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은 정말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물 한 방울 목마른데 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것처럼 음악이 떨어졌을 때 정말 이게 갈증이 해소가 되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어떤 청중한테 연주하는 것보다 음악의 힘이랄까 그 효과랄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연주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참 어쩌나. 지금 몇 군데 얘기를 들어도 죄송합니다. 돈 되는 연주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쩌나 진짜. 네, 소녀님 날씨와 정말 어울리는 연주입니다. 라는 글이 있었고요. 큐브님은 벽에 등 대고 앉아 멍하니 천장 바라보며 듣고 있습니다. 네. 참, 음악에 나를 합하는 자세는 그렇게 참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아, 정말 맘맘 같아서는 우리 다음 시간 서영석 이사장님 시간에까지 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서 이사장님 호통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참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야기와 음악 들으니까 참. 또 우리 꼭 클로징이 있죠. 앞으로에게. 네. 앞으로의 계획 그러면은 별로 말씀드릴 거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 말고 딴 말씀 드려도 돼요? 네, 하세요. 예, 제가 오늘 와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굉장히 즐겨 들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클래식 음악 듣고 나서 제일 즐겨 들었던 게 이제 이미선 아나운서 네. FM 가정음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황인용의 영팝스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제가 프로그램 제목은 생각나지가 않는데 맹경순 아나운서님이 진행하는 거를 저희 할머니가 늘 틀어놓으셔가지고 굉장히 아침마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선 네. 아나운서님 방송에서는 게스트로 한동안 그렇죠. 출연을 해서 네. 같이 방송을 했고 네. 황인용 선생님하고도 같이 이제 네. 교통방송 계실 때 같이 네. 방송할 기회가 네. 있었고 네. 이제 드디어 제가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꿈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맹영순 아나운서님까지 같이 너무 멀리 방송을 하게 돌아오셨어, 돼서 그죠?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오늘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리 저 감사합니다. 사무실 가면 우리 김용민 팀장님도 어려서 제 방송을 들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때 방송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세상을 뭐랄까 이렇게 참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연주자를 오늘 한 분 저희 시간에 초대해서 정말 저의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나바레스의 황제의 노래 이 서정식 씨가 연주한 음반에서 들으면서 아쉽게 우리 시간 닫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